네. 자, 4번 볼까요, 이제?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우리 새끼 교재, 63페이지. 4장 자본. 자본 파트는요, 어렵지 않은데, 일단 제 얘기를 잘 듣고 구조를 잘 만드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얘는요, 가만히 제가 이게 왜 좀 이렇게 처음에 잘 안 다가올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산은 딱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비품, 뭐, 건물, 뭐 이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얘는 개념 자체가 좀 약간 가상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운데, 근데 그것도 사실 설명을 잘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인트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게 뭐냐면 단어가 어려워요. 단어가, 용어가 막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 과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만 잘 정복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잘 만들고 거기다가 단어만 이제 잘 여러분이 뭐랄까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렵지 않고요. 어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63페이지 보시면 자본의 기초해서 자본이란이라고 돼 있죠. 개념부터 조금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본. 앞에서 우리 자본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거의 첫 시간 내지 두 번째 시간에 진짜 내 거, 그쵸? 진짜 내 거. 내 자산은 내 건데 자본은 진짜 순수하게 내 거.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표시돼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렇게 좀 더 그려 볼까요? 재무상태표에서는 더 작은데? 자, 여기가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가 이게 자산이죠? 자산, 부채, 자본. 요소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부채 다룰 때도 설명했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요 대변 요쪽은 자금의 조달과 관련됐다 그랬죠.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는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채는 남의 돈 빚이고, 자본은 내 돈, 내 돈이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을 적절히 섞어서 자산을 사서 이거를 사용해 운용해서 수익과 비용이 나와서 이익이 나오면 자본을 계속 붙여줘서 늘리고 줄이고 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우리 회계적인 용어고요. 요거를 또 좀 부를 때 다른 용어들도 좀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부채를 남의 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고 하기도 해요. 타인 자본. 그러면 자본은 내 돈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거랑 비교해서 자기 자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기 자본. 다른 말로 부채를 타인 자본, 남의 돈이고, 자본은 내 돈이다 그래서, 진짜 내 돈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어떤 표현도 있을 수 있냐면, 부채는 부채와 자본, 부채는요, 이 청구권자가 있죠. 내가 돈을 빌렸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건 사채를 발행해서 빌리건, 이거는 상대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 몫이죠. 이 기업에서 채권자가 가져갈 몫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 채권자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자의 몫이에요. 기업에서 빚쟁이들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채권자 지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면에 자본은요, 주인, 주인의 몫이죠. 소유주 지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소유주 지분, 소유주 지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비교해서 채권자 몫이다. 이거는 주인 몫이다. 소유주 몫이다. 그 다음에 자본을요, 자산과 대비해 가지고 자산과 대비해서 자본을 순자산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순자산, 순수한 자산이다.
그러면 자산은 다른 말이 있어야겠죠? 얘는 총자산이라고 부르게 돼요. 총자산. 총자산, 순자산. 그럼 순자산 그러면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계에서. 총자산 그러면 회계에서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 좀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채권자 지분, 소유주 지분, 순자산과 총자산 뭐 이런 말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을 얘기할 때 이런 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 있죠?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남은 지분이다. 자녀 지분이다. 해도 맞는 말이죠. 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잖아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요. 자산부채 자본을 이용했을 때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고 그렇죠? 나머지 용어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죠. 즉 자기 자본, 소유주 지분, 순자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예, 지워도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을 앞에서 자본을 좀 표시하는 방법, 자본의 분류를 좀 봤었죠. 볼게요. 자본은 5가지로 나눴죠. 폴더를 기억나세요? 자본 밑에 뭐가 있어요? 앞에 옮겼어요. 자본을 자본금, 자본 잉여금, 그렇죠?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이게 지금 자본의 5가지 부분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좀 알아두세요 정도까지만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5개는 또 크게 나누면 이 위에 3개랑 밑에 2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랬죠? 위에 3개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 자본거래, 그쵸? 자본거래의 결과라고 그랬고 이거는 밑에 2개는 손익거래의 결과라고 그랬죠?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라고 그랬어요. 주주들끼리 주인들끼리 왔다 갔다 거래하는 거를 자본거래라고 했고 손익거래는 장사, 경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은 크게 두 덩어리 나뉜다. 진짜 내 돈은 주주들이 주인이 돈 넣고 뺀 것과 장사 미천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아랫동네는 경영의 결과 이렇게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본거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손익거래,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또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자본금 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들 있죠? 계정 과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본금이라는 폴더 안에 네? 부분 안에 계정 과목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요. 얘는 폴더이면서도 요 안에 계정 과목 이름도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본금 이런 계정 과목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본과 자본금 다른 거예요. 자본은 자산부터 자본한테 자본이고 얘는 폴더 안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들어가요. 물론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설명할게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자본금은요 원래는 자본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면은 뭐가 있어요?
배당받을 권리, 배당권과 경영에 참여할 권리, 경영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취득할 때 경영권까지 바라지는 않죠. 삼성전자 주식 취득하면서 내가 삼성전자를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엔 나는 배당만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경영권은 난 관심 없어. 난 경영권 안 줘도 상관없어라고 하고 배당만 좀 우선적으로 줄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긴 주식이 종류가 우선주예요, 우선주. 배당 우선주. 경영권을 포기할 테니 의결권은 없어요. 경영권을 포기할 테니 배당만 좀 더 주쇼.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우선주예요. 원래 없었어 그런 거. 우선주가 생기면 우선주에 대비해서 정상적인 주식을 보통주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응? 아까 말한 우선주가 생기면 그 주식은 또 우선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다 보통주죠. 그래서 자본금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회사가 우선주도 찍어냈다. 즉 경영권이 없는 배당권만 강화된 주식을 찍어냈다. 그러면 걔랑 비교하기 위해서 보통주,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선주가 없으면 그냥 자본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없는 거 가정할게요. 그냥 자본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막 주식 이제 계정 과목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인데요.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고요.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감자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게 감자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으로 뭐 자기 주식 정도 적어 놓읍시다. 자, 계정 과목이 지금 6개가 지금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왔죠.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질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계정 과목은 제가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다음에 자기 주식 해가지고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본금부터 볼게요. 자본금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돼. 자본금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돼요. 자본금은요. 우리 상법의 규정을 받아요. 상법의 회사법의 규정을 받는데 상법에서 딱 정해놨어. 상법에서 정해놨어요. 자본금은 어떻게 한다? 상법에 규정하길 발행 주식수 곱하기 뭘로 한다? 액면 가액으로 한다라고 상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상법에 딱 못 박아놨어요. 자본금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액의 금액으로 한다.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액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놨어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액. 그러니까 자본금의 금액은요 항상 액면가액에 비례해서 움직여요. 액면가액에 비례해서 움직여요. 주식의 액면가액이 뭐냐면 우리 사채에서 액면가액 뭐라 그랬어요? 사채 증권의 앞에 딱 적힌 금액이죠. 똑같아요. 주식도 주식의 주권 있죠. 주식을 발행하면 한 장에 여기 얼마라고 찍을래 하고 처음에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처음에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500원, 1,000원, 5,000원. 대체로 5,000원, 만 원이에요.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다가 발행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무조건 자본금으로 하래요. 상법에서.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거. 처음에 일단 발행 주수 곱하기 액면가액을 상법에서 자본금으로 한다라고 정해놨고, 두 번째, 이 액면가액이라는 거는요, 주식의 가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엮는 순간 망해요. 주식의 주가랑 이거랑 엮는 순간 망해요. 주식의 가치랑 액면가액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아무런 일절의 연관이 없어요. 그냥 상법에서 처음에 할 때 주식을 발행할 때 너 한 장의 주식에 얼마 적을래라고 그냥 등기할 때 얼마 주당 액면가액 얼마라고 정해놓으라고 한 거예요. 모든 회사는 100원, 500원, 5,000원, 만 원 이 정도에서 거의 결정이 돼요. 정한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한 거라고요. 주가 관계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전자의 액면가액 얼마인데 옛날에 5,000원인가 했는데 그거를 10개로 쪼개가 지금 500원인가 할 거예요. 주식 분할을 옛날에 200원 이게 옛날에 200만 원씩 하고 막 300만 원씩 너무 그게 하나 덩치가 크니까 그거를 지금 쪼갠 거야. 그냥 액면 분할을 한 그게 이제 액면가액을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거래가 안 되니까 만 원짜리 5개로 쪼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어쨌든 액면가액은 뭐다? 주식의 가치랑은 전혀 관계없다. 그냥 주권에 적힌 금액이다. 그거 곱하기 발행된 주식수 5,000원짜리 액면가액 5,000원짜리 10개 발행했다? 그럼 5만 원이 자본금에 가서 적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요건 첫 번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얘기가 돼요. 됐죠? 액면가액에 비례해서 움직인다. 뭐는? 자본금은. 하체도 그랬죠? 하체도 액면가액에 비례해서 움직였잖아. 똑같아요. 자본금도 액면가액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됐다. 요거 이해하면 자본 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라는 개정이 나왔는데요. 자본은 일단 내 돈 미천이죠. 상사 미천하면 자본금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냐? 주주와의 거래에서 뭔가 남겨먹은 거는 자본잉여금이고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뭔가 남은 거 있죠. 남겨먹은 거는 자본잉여금이고 자본금과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는 건 다 자본조정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정의가. 다시 잘 들으세요. 자본금 어떻게 정의했어요?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 자본금을 초과한 뭔가는 자본잉여금이고요. 자본조정은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건 다 여기다 떼어 넣어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정의가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했잖아요. 요게 자, 자본거래는요. 요 자본거래. 요 자본거래는요. 세 가지 거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세 가지 거래. 세 가지 거래. 첫 번째, 주식의 발행거래. 두 번째, 주식의 소각거래. 세 번째, 자기 주식 거래. 이렇게 세 가지 거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한 자본거래 있죠. 주주와의 거래, 자본거래는 요 세 가지 거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 거래의 결과 나오는 계정 과목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식의 발행 거래에서 나오는 애들이 자본금 포함해서 얘네들이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애예요. 그 다음에 주식의 소각 있죠? 주식의 소각도 자본금도 당연히 나오고 얘네들이 나와요. 얘네들이. 그다음 자기 주식 거래 있죠? 자기 주식 거래를 하면 자본금 당연히 들어가고 얘네들이 나와. 자기 주식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등장을 할 거예요. 스토리가. 구조를 좀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본 거래는 주주와의 거래인데 주주와의 거래는 세 가지 거래가 있다. 주식의 발행, 주식의 소각, 자기 주식 거래. 주식의 발행하면은 이런 노란색 애들이 나오고 주식의 소각하면 얘네들이 나오고 주식의 자기 주식 거래하면 얘네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주식의 발행이죠. 노란색 맞아. 주식의 발행. 이거는 좀 잘 이해를 잘 들으셔야 돼. 주식을 발행했대요. 주식을 발행했대. 발행이 뭐예요? 찍어내는 거죠. 발행했다는 건 없었던 거를 새로 찍어냈다는 거예요.
주권을 새로 빵빵빵빵 세상에 없었던 걸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 주식 수가 어떻게 될까요? 늘겠죠. 아니 발행 주식 수가 는다고요. 주식을 발행하면 옛날에 만장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만장 또 발행하면 발행 주식 2만 장이 된다고. 발행 주식 수가 늘면 뭐가 늘어요? 자본금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액면가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발행 주식 수가 늘면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은 증가해요. 자본금은 증가한다고. 어떻게 비례해서? 액면가액에 비례해서. 맞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거는요. 자본금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를 증자한다 그래요. 증자. 주식을 발행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 주식 유통 발행 주식이 늘어요. 그러면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 주식만큼 자본금이 늘고 이거를 우리는 증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증자. 됐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주식의 소각 거래 볼게요. 소각. 주식의 소각. 소각이 뭔지 아세요? 태워버리는 게 소각이에요. 소각. 소각장 아세요? 소각장? 옛날에 소각장 당번 해보셨어요? 공감하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쵸? 우리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에서 옛날엔 그랬어요. 쓰레기를요 당번이 어떻게 했어요? 다 해가지고 소각장 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불 지피고 불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에는 다 그랬다니까. 학교 뒤에 소각장에다가 쓰레기 끝나면 당번이 가가지고 쓰레기 한 다음에 거기서 불 지피고 그거 불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소각장 당번. 지금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초등학생이 쓰레기 소각하고 학교에서. 소각장이 소각이 뭐야?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타버려서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발행 주식을 태워버리면 발행 주식 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주식을 걷어들여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린다니까? 불 태워버려요. 없애버린다고. 그럼 발행 주식 수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금이 감소해요. 그쵸? 그럼 이거는 감소. 자본금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다? 감자거래라 그러는 감자거래. 그쵸?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예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여러분이 시험 목적으로는요 증자만 잘 아셔도 충분하는데 감자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기주식 거래는 할지 말지 좀 고민해볼게요. 어쨌든 요까지 하면 차고 넘치고 1번만 잘해도 문제 없고요. 2번까지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근데 이게 계정 과목은 알아야 되니까. 계정 과목 알아야 되니까. 자, 좀 지워도 되겠죠? 자, 지우고 이제 뭘 할 거냐? 자본 거래에서 주식의 발행 거래, 소각 거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을 발행하면 어떻게 된다? 증자, 자본금이 증가한다.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 주식 수가 느니까 자본금은 증가하게 돼요. 증자입니다. 증자고요. 이 증자 거래, 주식의 발행 거래는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액면 발행이 있고요.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어요.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세 가지가 있는데 주의할 거는 액면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다 증자 거래예요. 다 주식의 발행 거래입니다. 그거 이렇게 개념 딱 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발행 주식의 발행 거래에 액면, 할증, 할인 다 주식의 발행이라는 거예요. 주식의 발행.
자, 액면 발행부터 볼게요. 액면 발행. 액면 발행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있어요. 내가 주주가 되고 싶어. 주주가 되고 싶어 가지고요. 나 주주 할래 해가지고 출자를 했어요. 출자를 어떤 사람이 출자를 했어요. 500원을. 500원을 출자했어요. 그러면은 주주가 됐습니다라고 임명하면서 뭘 줘야 돼요? 주식을 하나 줘야겠죠. 주식을 회사는 나한테 이제 주식을 주는 거야.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주식 한 장을 줬는데 마침 그 주식에 적혀 있는 금액이 500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침. 이게 500원 줬기 때문에 500원짜리 주식 한 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연결시키면 안 돼. 이게 500원 줬기 때문에 500원이 아니라 내가 500원을 냈는데 마침 주식 한 장 줬는데 이렇게 500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회사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한 가액과 액면 가액이 일치했죠. 그런 경우는 액면 발행했다고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 처리 밑에다 해볼까? 회계 처리. 회사 입장에서는 500원을 출자받고 주식 한 장 발행해 준 거죠. 회계 처리 우리 앞에서 많이 했잖아 이거는. 회계 처리 일단 뭐부터 할까? 현금 들어왔죠.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현금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어 현금이? 500 들어왔잖아 현금이. 그쵸? 현금 500 들어오고 왜 들어왔어요? 장사 미쳐나라고 들어왔잖아요. 뭐 해야 돼요 얘는? 자본금이지. 그쵸? 자본금. 근데 자본금은 무조건 뭘로 움직인다? 액면가액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액면가액. 지금 500원짜리 얼마 몇 장 발행했어요? 한 장 발행했죠. 500원짜리 한 장 발행했으니까 얼마 늘어야 돼요? 500원 늘어야 되는 거야. 한 장이니까 이거 한 장이야 한 장. 응? 자 보세요. 주식 회사가 500원에 출자를 받았어요. 현금 들어왔죠. 그리고 뭘 끊어줬어요? 주식을 한 장 500원 액면가에 500원짜리 한 장 끊어줬잖아. 자본금 500 이렇게. 액면 발행이에요. 액면 발행. 자 그러면 두 번째 할증 발행 볼까? 할증 발행. 회사가 있어요.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될 사람 있죠? 내가 출자를 할 거야. 출자를 하는데 700원에 출자를 했어요. 700원 출자하고 자 주주를 한 줄 나눠줘. 주식을 한 줄 발행해 줬어요.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거는 500원짜리야. 액면 5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줬어. 회계 처리해 볼까요? 현금 얼마 들어와요? 현금 얼마? 700 들어오죠?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가 늘어요? 자본금이 늘죠? 자본금 얼마 늘어요? 얼마 늘어야 돼요? 500원 늘어야 돼, 500원. 무조건 얘는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움직인다니까? 500원이 늘어야 돼, 500원. 한 주 발행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대차가 안 맞네? 네? 대차가 안 맞아. 자본금을 초과해서 들어온 게 있죠? 자본금을 초과해서 들어온 게 있죠? 이건 주식을 발행해서 초과해서 들어온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200원 나와야 되고요. 얘는 성격이 자본 잉여금이다. 자본에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계정 과목의 성격 있죠. 요 구분 요것만 잘하면 문제 다 풀어요. 요 구분 이게 이 계정 과목이 처음 나오는 말이 좀 어렵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만 잘 구분하면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요. 자 마저 하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볼까? 할인 발행은요 회사가 있죠. 주주가 되고 싶어요. 출자를 했어. 출자를 했는데 400원 출자를 했어요. 400원에 출자를 했어요. 주식을 나눠줬어요. 주식 한 주 너도 가져라 그러면서 주식 주주가 됐습니다. 500원짜리 적힌 주식 한 줄 줬어요. 그러면 현금 얼마 들어와요? 400원 들어오죠? 주식 발행했죠? 주식 발행했잖아. 주식 발행했으면 무조건 자본금이 는다니까. 얼마가 늘어요? 500원. 500원이에요. 500원 늘어요. 500원. 500원? 그리고 대차가 안 맞잖아 지금. 주식 할인 발행했죠? 주식을 할인 발행했잖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 얘는 계정 과목 성격이 뭘까요? 그렇죠.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 정리. 문제가 자본에서 자본거래에서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정리해 볼게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라는요. 다 증자예요. 그러니까 할인,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다 지금 자본금이 어떻게 됐어요? 늘었죠? 다 늘어요. 근데 발행가액에 따라서 이게 액면 발행이냐, 할증 발행이냐, 할인 발행이냐가 되는데 주식의 액면 가액과 발행 가액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냥 딱 액면 발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본금 늘고 현금 되고 끝나요. 이렇게. 근데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는요. 액면 가액보다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가액으로밖에 안 움직여. 예? 자본금 계정은 액면 가액으로밖에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 계정이 더 필요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감은 필요하고 이거는 액면 가액을 초과해서 남는 잉여금이다 그래가지고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도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할인 발행도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 됐다는 거는 액면 가액보다 돈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지 감자 거래가 아닙니다. 할인 발행은 발행됐으니까 자본금이 느는 거고요. 아니, 어쨌든 발행이잖아. 발행이란 말이 들어가 자본금이 느는 거고 액면 가액이 늘어져야 되고요. 액면 가액보다 덜 들어왔을 때, 그 차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노란색만 보세요. 액면 발행되던 할증 발행되던 할인 발행되던 다 뭐다? 액면 가액으로 자본금이 움직였죠. 액면 가액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액으로 움직이는 자본금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한꺼번에 재무상태표에 여기가 자본이면은 예를 들어서 자본이면 액면 발행되면요. 대변만 봅시다. 액면 발행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금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할증 발행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본금 500 되고 자본 잉여금도 2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렇게 늘어요. 700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늘어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되면요. 할인 발행되면은 할인 발행돼도 주식이 어쨌든 한 장 발행됐으니까 자본금은 500이 늘죠. 근데 얘는 자본 조정이 지금 차변에 나왔잖아. 이쪽으로 오면요. 자본 조정해서 차변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400원밖에 실질적으로 안 늘었는데 자본금은 500원 늘리고 100원 또 쪼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뭐가 나오냐면요. 자, 질문 자 보세요. 문제 뭐가 나오면 이 거래로 주식을 500원에 발행하고 액면가액 500원짜리 한 주를 발행해줬다. 500원을 출자 받고 액면가액 500원짜리 한 주 발행해줬다. 이 거래로 증가한 금액은 얼마예요? 증가한 자본금의 금액 500원. 증가한 자산의 금액 얼마예요? 자산 500원. 됐죠? 쉽죠? 그다음에 이 질문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 거래로 700원 출자 받고 액면가액 500원짜리 한 주 발행했다. 이 거래로 증가한 자산의 금액 얼마예요? 증가한 자본의 금액 얼마예요? 그렇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증가한 자본 물어보면은 얘도 자본이고 얘도 자본이에요. 이것도 자본이잖아. 증가한 자본 그러면 700원이에요. 증가한 자본금의 금액은 얼마? 자본금 500원. 이게 달라요. 이 거래로 증가한 자본금은 500원인데 자본의 양은 물어보면 700원이 증가한 거예요. 얘도 자본에 속하고 얘도 자본에 속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얘도 자본이니까 얘도 자본이니까 증가한 자본 그러면 이거고 증가한 자본금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금은 잘 구분하시라고. 얘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거래로 증가한 자본의 금액은 얼마예요? 이 거래로 증가한 자본의 금액. 400원이 답이에요. 왜 400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잖아, 이거. 500원 증가하고 얘도 자본, 얘도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재무제표 분석하고 똑같아. 거래 분석하고 똑같아요. 자본 증가, 자본 감소, 자산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500원 증가하고 100원 감소했으니까 결과적으로 400원 증가한 거지. 자본은. 이 거래로 증가한 자본금은 얼마야? 자본금. 500원이에요? 이 거래로 증가한 현금의 금액은 얼마? 아니, 자산의 금액은 얼마예요? 400원. 분석할 수 있겠어요? 뭐 물어봐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성격이 이것도 자본이고 얘는 자본금이고 얘는 자본잉여금이고 얘는 자본이지만 얘는 자본금, 자본조정이고 부채는요? 없어요 여기? 손익은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이게 계정 성격이 어떤 거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인출이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볼게요. 64페이지에 위에부터 쭉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 제일 위에 자본거래.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고요. 주주와의 거래, 자본거래는 크게 세 가지 거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의 발행, 그렇죠? 주식의 발행, 주식의 소각, 그 다음에 자개주식 거래. 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보시면 자본금은 첫 번째 법률, 상법에 정해진 납입자본금으로 무조건 움직임은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 주식세. 주식이 발행되면 자본금은 액면가액에 비례해서 늘고요. 주식의 소각되면 액면가액에 비례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류는 자본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요. 그 밑에 자본잉여금 있죠. 정의는 증자나 감자 등의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해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지금 요것도 주식 발행 초과금 나왔죠.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초과해서 늘었잖아 지금 삐져나온 거죠 지금 이거. 왜냐하면 500원짜리 주식 하나 발행해주면서 700원 받았으니까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는 주식은 500원짜리를 발행해줬는데 현금 400원밖에 안 들어왔죠. 주식 할인 받는데서 덜 들어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요 이런 일은 잘 발생 안 해요. 이런 일은 잘 발생하고 이런 일이 거의 99%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법이 되기 싫어해요. 아니 자본금은 500 늘렸는데 실제로 돈 들어오는 건 400밖에 안 돼? 이거는 상법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채권자 보호와 뭐 이런 거예요. 자본이 부실화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본이 부실화되는 거. 이거는 보세요. 숫자는 500이 올라갔는데 실제 들어온 건 400밖에 안 들어온 거잖아요. 미천은 장사 미천은 500이 늘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400밖에 안 들어온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면가액이 5,000원이다. 상장한다 그러다 주식 상장 그쵸? 상장을 하면 액면가액이 5,000원이면 상장을 하면 이 공모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5,000원보다 훨씬 높다고요. 그러니까 액면가액을 넘어서는 건 다 자본잉여금으로 그냥 넣어주는 자본잉여. 그래서 어떤 회사든 회사의 자본금을 보면 동글동글동글동글해요. 금액이 0000000 이렇게 된다고요.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된다. 왜 그러겠어요? 발행지수 곱하기 보통 5,000원 또는 만 원이니까 그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고 그거 넘어가는 거 자본잉여금 보면은 이게 주식을 발행할 때 얼마나 더 상황이 좋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참고로 주식의 주가가 좋으면 왜 좋은 거예요? 주가가 좋다 그러면 왜 좋아요? 그렇죠? 주가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막 8만 원 하고 막 이거 얼마예요? 한 9만 원 하나? 8만 원? 8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좋은가? 삼성전자는 아무 그거 없어요. 발행된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기네들끼리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가예요. 응? 주식 한번 발행했잖아. 그러면은 발행한 주식들이 막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게 주가예요. 그럼 주가가 오르면 삼성전자가 막 좋나? 돈 버나? 아니죠.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왜 주가를 관리를 할까요? 주주들 주주들 좋으라고 그렇죠? 주주들 좋으라고 하는 거고
좋을 때는 언제 있어요? 돈 필요할 때. 돈을 내가 증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주식 또 발행하면 되겠지. 시장에다가 주식을 또 발행해가지고 발행할 수 있잖아. 그때 이 주가가 반영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주식을 이제 삼성전자가 갑자기 돈이 또 필요해. 그럼 주식을 발행하고 싶어. 그러면 액면가는 정해져 있다 그랬죠. 500원이라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한 주 발행하면 자본금은 얼마가 늘어요? 500원 는 500원. 자본금은 한 주 발행하면. 근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얼마에 사가? 시가대로 사가. 8만 원에 사간다 그러면 79,500원만큼 돈이 더 들어온다니까? 증자할 때 좋은 거야. 증자할 때. 주가가 막 높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회사는요. 증자를 할 때 주식에 발행하고 이 액면가액보다 초과되는 거는 다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무조건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증자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보시면요. 거기 위엔 표에 지금 설명한 거는 주식의 발행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두 개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조정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된 거고요. 주식의 발행 해가지고 볼게요. 주식회사는 수권 자본의 범위 내에서 사업 확장이나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막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지금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회사가 삼성전자가 돈이 더 필요해. 그러면은 주식을 더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때 증자한다 그러는 거예요. 증자한다. 유상 증자한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점점 또 많아지겠죠. 시장에 주식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이를 증자라고 한다. 주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에 따라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으로 분류된다. 액면 발행이란 주식 발행의 대가로 납입받은 금액이 액면 금액과 동일한 경우예요. 즉 밑에 사례를 보시면요.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두 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러면 500원짜리 두 주를 발행했죠. 그리고 액면 발행했대요. 그럼 얼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1,000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1,000원이 늘고 자본금은 500원짜리가 두 개 발행됐으니까 500원 곱하기 2 해가지고 1,000원이 자본금이 느는 거예요. 그렇죠? 액면 발행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 되고. 할증 발행 볼게요. 할증 발행은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이 발행된 경우를 말한다. 할증 발행의 경우 액면 금액은 자본금의 계정으로 기록하고, 그렇죠?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성격이 뭐다? 자본잉여금이다까지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을 두 주를 주당 700원에 발행했대. 주당. 그러니까 돈은 두 개 발행했으니까 1,400원이 들어오고, 그렇죠? 자본금은 500원짜리 두 개 발행했으니까 1,000원이 늘고, 그 차액 400원은 주식을 할증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해가지고 자본 잉여금을 해주는 거예요. 자본의 증가 금액은 1,400원이고요. 자본금의 증가 금액은 1,000원이에요. 그다음에 할인 발행은요. 할인 발행이란 발행 금액의 액면 금액을 미달하게 돼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인 발행의 경우 액면 금액은 자본금 계정으로 기록하고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 자본 조정이다. 주당 액면 금액 500원짜리 두 개를 발행했는데요. 한 주에 300원씩밖에 못 받았어. 그럼 현금은 600원이 들어오고 자본금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무조건 500원짜리 두 개니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이 거래로 증가한 자본의 금액은 얼마예요? 자본의 금액. 600원이죠. 실질적으로 돈 들어온 거 1,000원 증가하고 400원 감소했으니까 자본은 600원만 움직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있죠?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신주 발행비가 뭐예요? 이 사채도 발행할 때 금융기관 도움 받아가지고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발행가액에서 빼줬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직접 못 발행하니까 증권사 통해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 수수료 달라 그러겠죠. 그러면은 증권사의 수수료 빼고 돈 들어온 거. 그게 발행가액이 되는 거예요. 즉 주식 발행비도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주식 발행비도 어떻게 한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요. 똑같아요. 사채와 동일이라고 적어두세요. 같은 개념이에요. 사채와 동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랑도 같았어요. 단기매매 증권의 회계처리도 같았죠. 확인해볼까? 사채는 어디 있냐면요. 페이지를 적어놓으세요. 잠깐만요. 58페이지네요. 그러니까 65페이지에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옆에다가 사채와 동일 58페이지 딱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58페이지도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65페이지에 신주 발행과 동일 같이 적어 두시면 나중에 한쪽만 봐도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끼지가 않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됐어요? 이게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도 있었죠.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가액은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는 뭐에서 빼준다? 처분가액에서 빼주는 것도 같은 개념이었어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할 때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는 내가 처분했을 때 처분가액에서 빼줘서 조정한다 그랬어. 20페이지. 여기까지 개념이 같아요. 심지어는요, 우리 그 저가법 할 때 우리가 시가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했죠. 저가법에서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추정 판매가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거라 그랬죠. 내가 하나 팔았을 때 손해 쥐는 거.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 팔았을 때 손해 지는 거. 주식도 내가 하나 발행했을 때 손해 지는 거. 사채도 내가 하나 발행했을 때 손해 지는 거. 단기매매 증권도 내가 하나 처분했을 때 실제 손해 지는 거. 그렇죠? (65페이지) 거기 볼까요? 볼게요.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회계 처리를 볼게요.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두 주를 주당 700원에 발행했다. 까지만 나와 있으면 일단 할증 발행이죠. 그러니까 자본금은 500원짜리 두 개니까 1000원이 들고 현금은 얼마 들어와야 돼요? 700원짜리 두 개 발행했으니까 1,400원이 들어와야겠죠. 근데 주식 발행 비용 100원을 제외하고 현금 납입받았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0원 빼고 1,300원 적어 놓고 맨 마지막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대차 차익으로 적으면 딱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분개할 때 요거 있죠, 요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마지막에 대차 차익으로 적는 거예요. 자본금 이렇게 하고 대차 차익으로 이렇게.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과 똑같아요. 그 밑에 사례도요.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두 주를 주당 3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자본금은 500원짜리 두 개니까 1,000원이 들고 현금은 300원에 발행했으니까 두 주니까 600원이 늘어야 되는데 100원을 제외하고 받았다 그랬으니까 600원에서 100원을 뺀 500원 적어주고 자본금은 1,000원이 늘었는데 현금은 500원밖에 안 늘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500원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데 주식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빼준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자, 마지막으로 현물 출자인데요. 현물 출자는요. 간단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출자를 할 때는요. 원칙이 현금 출자가 금전 출자가 원칙이에요. 금전 출자. 그러니까 장사하겠다 우리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출자하면요. 현금 현찰되는 게 원칙이에요. 상법에서도 그게 원칙인데 뭐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는 건물이 있고 나는 닭 튀기는 기술이 있으면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닭집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돈을 대고 너는 건물을 댈 수 있겠죠. 아니 출자하려고 다 현금만 하라고 하면 나는 건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현금 출자만 건물을 팔았다가 네? 다시 또 건물을 사야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물 출자도 가능해요. 현물은 물건으로 출자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그렇죠? 건물 출자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출자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사례 바로 볼게요.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두 주를 발행하고 건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건물 출자 받은 거예요. 주주가 나 건물 출자할래 해서 건물을 준 거야. 그럼 회사는 뭐가 들어와요? 건물이 들어오지. 그렇죠? 그리고 주식 발행해서 뭐가 늘어요? 자본금이 늘겠죠? 주식 몇 주 발행했어요? 500원짜리 두 개니까 자본금 얼마 늘어요? 1,000원 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을 금액이 문제인데 건물 적을 금액이 문제인데 얼마로 해야 될까요? 공정가치를 하면 돼요. 1,500이래요? 공정가치. 이거는 시가. 그렇겠지. 그거를 팔지 않는 이상 매매가는 모를 거고 야 너 건물 출자하는데 그거 얼마짜리야? 물어봐가지고 그 정도 해주면 되잖아. 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가치. 그럼 이제 나오죠. 답이 나오죠. 이게 얼마야? 500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너무 기니까 주발초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할차 주할차 할 수 있겠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선물 출자는 뭐다? 공정가치 이걸로 죠. 자, 됐습니다. 주식의 소각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식의 소각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